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왜 이렇게 화기애애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김준일 평론가 방송에 거물급 정치인이 나온다고 해서 한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예고해 주셔도 되죠? 뭐 거물급인지는 뭐 하여간 훌륭하신 김준일 분이죠. 평론가가 예. 검증해보겠다고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오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고 사전 네. 녹음 뭐 했는데 뭐 잘했습니다. 네, 오후에 6시 반에 예. 확인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4강 나경원일까 안철수일까? 네, 오늘 1차 컷오프 결과 6시 반 정도에 발표된다는 거죠? 네, 총 이제 4명의 후보가 누구로 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막판 총력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거뜬히 3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고요.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후보를 향해서 이 탄핵 정국 당시에 극우의 길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광훈 당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경원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가 찬탄, 반탄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이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서 모렴치의 끝이다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사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당 차원의 충분한 반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신당 논의로 또 다른 쪽에서는 이 한덕수 차출론 등으로 국민의힘 경선판이 계속해서 이 혼돈을 빚는 양상입니다. 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씨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죠? 네, 어제 김상우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 제명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거취를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합 없음에 대한 약속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 요구사항이 선거에 임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이전에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등 당내에서 이러한 이제 반성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가 끝나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 제명이나 이 탈당 관련해서 좀 논의한 게 있는지 이제 직접 물어봤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서 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하면서 자꾸만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거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제명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탑4를 좀 예상해 주신다면 누가 순위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근데 순위가 발표가 되진 않죠. 발표가 되진 않겠지만 언론이 취재해서 나오겠죠.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좀 하락세인 거는 맞고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약간 상승세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감안을 하더라도 김문수가 그래도 간발의 차로 1등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2등을 한동훈을 보고 있고요. 3등이 홍준표, 4등이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여러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각을 세우는 거는 이건 전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대선의 성격, 근데 조금 너무 늦게 세웠다. 이게 그러니까 다 끝나고 지금 여론조사 뭐 직전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이게 경선이 있었으면은 그 전부터 좀 각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화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경선 끝나고 거의 이제 이때쯤에 올렸잖아요. 조금 시차가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안철수 캠프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몇몇이 지금 그만두고 그렇죠. 뭐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관리에도 조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좀 약간 걱정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네요. 예. 네. 게다가 윤석열 씨와는 지금 계속 이제 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인 건데요. 결국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나경원 후보가 찬탄 반탄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을 갈라치게 한 건 윤석열이죠.
예, 이미 갈라졌어요. 음.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대상은 지금 안철수나 탄핵을 찬성해서 뭐 한동훈이나 기타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화를 낼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탄핵의 강을 못 건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못 건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박근혜 탄핵의 강을 그러면 국민의힘은 건넜나요?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준석이 2021년에 당대표 나올 때 그때 대구에서 이제 탄핵의 강 건너자라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분란이 사라집니다. 제가 못 건넌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국힘 계속 질 거예요 앞으로.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예.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윤석열에 대한 관계 정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인구 지형 구도상으로 봤을 때 국힘이 지금 당장 뭔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힘들고 이미 2017년에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패했거든요. 네. 경향적으로 그렇게 연패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지방선거 대선 지방선거 3번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패 연승이 이어지는데 지금 국힘은 아주 깊은 골짜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초입에 이제 있다 시작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해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와중에 방금 투표를 붙였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국민의힘 경선 4등 후보를 누구로 보시는지 나경원이냐 안철수냐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각자의 전망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한덕수의 탈정치.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반기문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반박하는 논리를 한덕수 측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른바 탈정치라는 키워드를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관료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기성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이런 점을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부각하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 한덕수 대행은 그보다도 지금 내란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엄 국무회의 때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 반박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한 대행은 사실 출마설에 대해서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성섭 공동위원장이 자신이 한 권한대행과 경기고 동기동창이라고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재 카톡이나 전화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한 대행도 기자회견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출마가 5월 3, 4일 중에 액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 5월 3일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날이고 5월 4일은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당초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고건 전 총리 같이 이제 정치 원로들이 합류할 것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공동위원장은 좀 확실하게 한덕수 대행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나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들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50명, 60명 정도 된다면서 이들을 어떻게든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게끔 종용을 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고건 전 총리 측 관계자가 자신이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다,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실시간 투표 붙이고 있는데요. 의외의 박빙입니다. 지금 500명 넘게 투표하고 계시는데 나경원 50%, 안철수 50%. 지금 이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한덕수 죄송합니다. 한동훈은 철수해야지 그럼. 한철수. 네, 한덕수 말씀하시는 거죠? 어. 예, 한덕수가 이제 출마 선언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들은 게 있는데 네. 사실상 캠프가 꾸려졌어요. 오. 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고요. 이미 메시지 팀이 있고 리스크 관리팀이 있고 오늘 장성철 수장이 또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3호 관리팀까지 네, 물론 총리실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뭐 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뭐 장성철 소장의 취재라고 저는 믿고요. 뭐 장 소장이 장 소장 훌륭해.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옆에서 들은 건데 그쪽에서 직접 연락을 줘요.
그러면 결국은 장성철의 소스는 한덕수 쪽이다. 네, 그거 뭐 직접 들으시면 되는데 네, 2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연락을 줘가지고 장성철 소장한테 이런 얘기도 좀 해다오. 그러면 장 소장은 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하고서 뭐 본인이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미 대선에 출마할 결심은 이미 오래전에 쓴 것 같고 다음 저는 한 일주일 뒤에 다음 예. 주 화수중에 출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1일 막 노동절 때 이때 하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근데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중에는 출마 선언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 말이. 반기문 시즌2가 되는 거를 반박하는 논리를 검토 중인데 탈정치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고 관료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기성정치와 거리를 두었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부각하는데 반기문이 탈정치를 내세웠고요. 그때 반기문이 관료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정치와 거리를 뒀고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국제통일이라는 그랬죠. 건데 한덕수가 지금 통상 뭐 자기 전문가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차별점이고 뭐가 다른지 물론 반기문의 길을 안 따를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논거 자체가 너무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뭐가 다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관료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17년에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 추대설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한 날이 3월 15일이에요. 임시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출마하지 않겠다. 3월 10일 날 탄핵됐거든요. 5일 뒤에 이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입자라면은 본인이 뭐 한덕수가 출마를 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출마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4월 4일 날 탄핵이 됐으면 4월 11일 이전에 그 다음 주 이전에는 거취를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이 플러스 이 협상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국익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한덕수는 이미 이완규를 임명을 보는데 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을 하면서 이미 탈정치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의 그림자, 윤석열의 졸개 뭐 이 정도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깊숙하게 정치에 지금 발을 들여놨다. 그래서 뭐 여조를 제가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출마 반대가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얹혀서 반명 빅텐트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오늘 그 문화일보의 허민정 기자가 이제 그 반면 빅텐트의 플랜에 대해서 쫙 이제 썼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 그럼 뭐 이준석도 드리고 뭐 이낙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는 뭐 김부겸은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김부겸 전 총리까지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막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찬탄 반탄도 정리를 못해. 내부에서도 국힘 내부도 못하고 한덕수는 그럼 반정치를 반정치라가 탈정치라면서 그럼 반정치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 입장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민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뭉개놓고 자기들끼리 이거를 연합을 한다고 연합이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그러면은 국힘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준석은 죽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야합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싫은 건 알겠어. 뭐 싫어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는 빅텐트는 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가 바로 그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어제 2차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발언이 연일 화제입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 그 조직은 제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죠. 2013년 국가정보원 이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윗선에 부당한 이제 수사 지휘가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검사 윤석열을 알린 말이기도 했는데 그의 면전에서 이 말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앞서 1차 공판 때는 이제 93분 동안 셀프 변론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6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이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계엄이 그 자체적으로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렇게 강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연말까지 최소 28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네, 어제 좀 눈여겨보신 포인트가 있다면요? 저는 이분 그 김영기 대대장, 예. 이분의 그 제가 직접 이제 뭐 다 어차피 이제 기사로 나온 예. 거니까 감동 먹었습니다. 그 솔직히. 전문이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언제 입대를 해서 어떻게 맞아요. 이제 군인이 됐는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누군가는 내게 항명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항명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나를 그러면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면은 부하들은 내란죄로 처벌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군인이란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뭐 김영기 뭐 등등등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비육사 출신이에요. ROTC라든지 이제 뭐 사관은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육사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이들이 어쨌든 군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육사가 더 반드시 뛰어나진 않구나 오히려 사실 자기들끼리의 어떤 조직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육사 이런 들이 문제가 있어서 육사 개혁이 3사 개혁도 군 다음에 차기 정권에서는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은 그냥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민주당을 얼마나 좋아할까. 이 헛소리 한 번씩 할 때마다 칼을 뭐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라는 건데 너는 칼을 휘둘렀잖아. 미친 자야. 술 먹고 휘둘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네가 논리적으로 굳이 반박을 해야 되나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 번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내란을 상기시키면서 국힘 특히 이제 내란에 찬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못 뽑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네. 김영기 대대장을 비롯해서 정말 자기 자리에서 직업윤리 지켰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좀 다시금 느끼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신선한 코너인데요. 2주의 대선 말말말이라고 해서 대선 주자들의 화제가 되는 말들 좀 짚어보는 코너이거든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4강행 티켓 놓고 이제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가 서로 설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뻐꾸기가 소환된 부분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안 후보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라고 하면서 우리 당에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당 같이 동의를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저를 뻐꾸기라고 부른다. 정권 교체를 그렇게 부른다면 좋다라고 하면서요. 이 3년 전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다.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뭐라도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갑자기 뻐꾸기가 소환됐는데요. 이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안 후보가 먼저 이거는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탈당해라라고 했나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탄핵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다 정광훈당. 정광훈당에 가라 정확하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탕란 이제 뻐꾸기 탕란 얘기하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TV 토론에서도 한동훈 후보한테 출마 이제 접고 희생하지 않겠느냐 이거 토론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떠나라고 하면은 이게 좀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경쟁자기는 하지만 좀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당원들한테도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깊이 있는 논쟁이 아니라 약간 유치하게 말다툼하는 것 같은 유치한 게 둘이서는.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예. 더 심각한 유치한 게 있긴 한데요. 예, 뭐 저희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차마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가치 논쟁이나 이런 뭐 노선 논쟁도 아니고 좀 약간 인신공격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또 다르게 공개된 사진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됐거든요. 네, 이게 말말말은 아니고 사진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어제 이제 경북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시장에서 산 걸로 보이는 대게 이제 한 마리를 들고 윙크를 하는 사진을 직접 이제 본인의 SNS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릴스와 같은 쇼폼 콘텐츠를 통해서 뭐 과자 먹방이라든지 뭐 대릉원 산책 이런 식의 어떤 콘텐츠들 짧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해당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봤는데 예.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에서도 한동훈은 나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진짜로 아. 반갑게 손도 잡고 막 끌어안고 네. 막 놀라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페이스북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은 이렇게 조금 편집이 돼서 트리밍을 하죠. 이렇게 네.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첫 번째 사진이 저 사진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저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왜 이걸 골랐냐? 첫 번째 사진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대문 사진이야. 아. 그 포스트에 예, 사진이 예. 10장이 있으면 예. 첫 번째가 대개 사진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약간 관종기가 있거든요. 예. 관종은 관종을 알아본다고 이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면 진짜 한동훈 후보는 진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구나 정말로. 아, 나를 닮았다. 나를 닮았어. 내가 알아. 관종은 한눈에 관종 알아봐. 알아봤다. 관종. 예. 이거 잉크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예. 선거 운동을 즐기고 있는 한동훈 이렇게 그럼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저는 꼭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참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건데 정치인들은 사실은 타인의 어떤 고통도 관심. 느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타인한테 관심을 줘야 되는데 그게 내면으로 향하면은 약간 그게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적당한 나르시시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께서 제가 뭐 너무 비판을 저걸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너무 외형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을 때는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중하거나 좀 전략도 조금 바꿔오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제가 말이 굉장히 조심들어.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랑 인터뷰를 해서 좀 이따 나가는데 제가 네, 곧 6시 반에 공개되는 김준일 대 한동훈의 인터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PD들이 또 기가 막히게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예, 붙여가지고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준일 대 한동훈. 자, 그럼 참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만 제가 오늘 그 노무현 시민센터 알릴레오 예. 그 유튜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김동연 후보랑 또 오전에 인터뷰를 오늘 했어요. 바쁘셨네요. 오늘 CBS 한칼토론 장성철 소장이랑 예. 하고 김동연 후보랑 인터뷰하고 인터뷰하고 한동훈 후보랑 오전에 다 했어요. 와. 되게 바빴는데 하여간 오늘 오후 7시에 나가니까 예. 김동연 후보 그 인터뷰도 변상국 기자랑 저랑 예. 김동연 지사랑 셋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둘 다 어떻습니까? 뭐 다 두 분 다 장점이 있고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비전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의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잼이더라고요, 근데. 깨알같이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으로 재밌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